네, 이번 시간에는 청산결제제도하고 시장감시제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고 실전 예상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산이란 말하고 결제, 청산결제제도의 청산이란 말은 결제를 보증하는 절차 이런 것을 청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제라는 말은 결제 대금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종결시키는 게 결제죠. 그러니까 대금을 주고 그 다음에 매매를 종결시키는 게 바로 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결제 방법, 우리나라 결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은 세 가지인데 실물 결제 원칙적으로 실물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감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중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요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실물로 대금을 줬으면 실제 실물로 받아야 됐잖아요. 실물 결제 그게 원칙이고, 차감 결제는 채권 채무가 겹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순수하게 순차익 만 결제한다는 소리고, 집중 결제는 우리나라의 그 결제 방식은 한국거래소에서 집중적으로 결제합니다. 다른 데서 여기저기서 결제하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KRX 한국거래소에서 집중적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기억하시고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결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결제는 누가 해주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크게 보면은 장내 시장이 있고 장외 시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포넥스 시장 이런 데는 장내 시장이라고, 장내 시장, 장내에서 거래되는 거. 다시 말하면 한국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거래소 내에서. 그래서 장내 시장인데 이 장내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거래소가 KRX가 거래소거든요. 거래소가 결제 이행을 보증해줘요. 결제 이행을 보증. 예를 들어서 장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대1 거래거든요. 서로 필요한 사람이 1대1로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결제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장내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결제를 그냥 무조건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신용위험이 없겠죠. 신용위험.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어요. 결제 불이행이 없어. 근데 개중에는 거래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결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거래소가 그 돈을 그냥 무조건 갚아줘요. 그 상대방한테 갚아줘. 그러면은 거래소는 계속 손해만 볼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 재원은 어디서 하냐? 거래소 재원은 보통 손해배상 공동기금이라고 해야죠. 몇 천억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 적립금이 있겠죠. 결제 적립금도 있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그런 보증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KLS가 그거 보존했으면 그냥 손해보고 끝나냐? 그거 돈 안 준 사람 구상권 청구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받아내서 해결을 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매매 중에 매매 당사자 간에는 반드시 해당 T+2일 결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위험이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시장에는요, 그 증거금제도라고 해서 그 거래증거금이 있고 위탁증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래증거금제도, 위탁증거금제도가 있는데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증거금은 그 증권사가 보통 이제 회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증권사가 거래소한테 주는 증거금을 거래증거금이라고 하고, 위탁증거금은 고객 위탁자라고 하죠. 고객이 증권사 회원한테 주는 증거금을 위탁증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그 파생상품의 특징적인 제도인데 여기서 이 증거금 제도는 이 거래 증거금을 증권시장, 파생상품 시장이 아닌 증권시장에도 도입했어요. 그래서 증권시장에서도 증권 회원이 거래 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거래 증거금으로서 어떤 것을 받고 있냐면은 순위험 증거금, 그 다음에 변동 증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는 돈인데 결제 위험을 결제 불이행 위험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결제 재원을 좀 더 충당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겼다는 점, 이것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감시와 관련해서, 시장 감시는 무슨 시장을 감시한다요? 증권 시장을 감시한다는 거죠. 시장 감시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내에 KRS 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여기서 불공정행위도 불공정행위 조사, 불공정행위나 뭐 심리, 뭐 회원감리,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거래소도 분쟁 조정 절차, 거래소가 분쟁 조정도 합니다. 분쟁 조정. 금감원에서도 분쟁 조정을 하지만은 거래소나 협회에서도 분쟁 조정을 하거든요. 어떤 개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거래소에서도 분쟁 조정을 하는데, 분쟁 조정 절차는 일단은 신청서를 접수하겠죠. 분쟁 신청을 접수한 다음에, 접수하고 나서, 접수하면은 이 거래소에서 거래소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를 권고했는데도 신청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위원회에 회부하죠.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위원회 회부는 접수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합의를 안 했다. 그러면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30일 이내에 그 조정안을 확정해서 조정안을 작성해야 돼요. 조정안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화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거래소의 분쟁 조정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이걸 금감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 차이는 뭐냐면은 금감원은 여기가 30일이 아니고 60일입니다. 60일. 위원회 해부한 데로부터 조정안은 6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차이만 있고 절차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락하면은 민법상 화해가 아니라 재판상 화해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 이 차이가 뭐냐면은, 민법상 화해는 강제력이 없어요. 근데 재판상 화해는 사실은 금감원에서 한 게 재판을 받은 건 아닌데, 금감원에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굉장히 강제력이 있다는 소리죠. 구속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은 거래소보다는 금감원을 더 선호합니다. 금감원에 가면은 이 재판상 화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어서 이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죠.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교재 한번 보면서 대충 내용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 청산결제제도 나와 있죠. 청산결제제도. 청산결제 개념 나와 있는데요. 청산결제 조금 전에 청산과 결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결제의 밑에 결제 방법 나와 있죠. 결제 방법은 우리나라 주식 결제는 원칙적으로 증권과 대금을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실물 결제 원칙이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원별 종목별로 매수 매도를 차감하여 잔액이나 잔량만 수사하는 차감 결제 방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포함하여 차감할 수 있고, 다음에 매매 당사자 간 직접 결제하지 않고 결제기구에서 집중적으로 결제한다. 결제기구가 어디냐면은 KRX 한국거래소에서 집중 결제한다. 그래서 집중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청산 및 결제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